지자체 반납을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2021년 6월부터는 지자체 반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민간 거래가 될 거예요. 민간 거래. 그 민간 거래가 될 때 물론 이런 큰 단위로 이렇게 거래도 되겠지만 그 안에서 보면 실제로 그 어떤 개인 간의 거래, 근데 보험회사가 이제 뭐 차 파손된 것들을 해서 탈거한 부분의 거래. 그래서 우리 소위 당근마켓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. 당근마켓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. 전기차에 이제 셀이 있고 그 셀을 가지고 우리가 팩을 만들고 팩을 만든 다음에 우리 차에서 운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기준은 없습니다. 보통 이제 70에서 80 사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전기차 타면서 불편한 거죠. 주행 거리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차 같은 경우는 한 10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탔지만 뭐 새로 동일한 공간에 밀도가 높아져서 이제 그 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기차에서는 이제 다 끝난 그래서 우리가 뭐 후방 사업이라고 합니다. 후방 사업이 이제 전기차에서는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유즈 그 다음에 리사이클을 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이 리유즈라는 시장 자체에서 한 3가지 정도가 경제성에서 좀 중요하다.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광산에 비교되는 원가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재사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경제성이 보면 첫째 우리가 배터리를 탈거를 했어요. 탈거를 했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잔존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. 우리 안전성하고 성능 두 개를 합쳐서 뭐 우리가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얘가 어느 정도의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. 그거에 대한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. 평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그다음에 잘 써야죠. 잘 써야 되는 부분들에 잘 쓴다는 건 뭐냐면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 이런 리유즈 배터리를 과연 어디서 내가 수급을 할 거냐 하는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전기차에 쓰던 배터리를 예를 들어 100원에 처음에 장착을 했는데 이게 과연 리유즈로 넘어갈 때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? 예를 들어 30원에 팔린다. 30원 팔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훨씬 더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30원이란 가치가 나중에 한 70%, 75% 정도 남은 게 내가 리유즈 시장 후방 사업에다가 팔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부분에는 한 70원만 내가 획득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후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짜리의 어떤 셀을 30원에 내가 사는 게 시작점입니다. 그 시작점이니까 내가 30원에 사서 얘를 ESS에 쓸까? 아니면 골프카에 쓸까? 아니면 지게차에 쓸까?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하고 비교하게 되냐면 기존에 이 리유즈 배터리가 오기 전에 원래 골프카에 들어가 있던 납축 배터리, 그 다음에 지게차에 들어가 있던 납축 배터리, 과연 그거는 수명이 얼마가 되고 얼마 정도에 팔리느냐.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를 잔존 가치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걸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.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DC라고 하는 직접 우리가 이런 물컵이 있으면 물컵에다가 물을 이게 이제 우리 어차피 그 배터리라는 게 전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반복을 한 3번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정확히 이 안에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시간이 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려요. 그리고 1000볼트 정도의 어떤 전류를 넣을 수 있는 우리 충방전기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이 꽝입니다. 경제성이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100원짜리를 우리가 이 후방 사업 리유즈로 넘길 때 30원 정도에 넘겼으면 좋겠다. 그래서 받는 사람은 내가 한 30원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. 이런 어떤 기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받았는데 분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원이 들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유즈
그 시장에서의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얘를 빠르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이거를 이제 남아있는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판단하느냐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 전공자들이 다 자기의 얘기들을 해요. 우리 전기화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거 뭐 또 그 전기 DC나 DC를 넣어야 된다.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AC를 넣어서 교류를 가지고 반응값을 가지고 해야 된다. 그다음에 저같이 큰 공과를 나온 사람들은 빅데이터, 차에 운행하던 데이터를 쭉 히스토릭 데이터를 가지면 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.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그 관건은 뭐냐면 싸고 그 다음에 그 정확성은 100% 정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이쪽 사업을 하면서 보면 배터리는 U셀조차도 모델링이 안 되거든요. 모델링이 안 된다는 건 실제로 돌려봐야 얘 수명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이게 이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다못해 U셀도 그러는데 리유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100% 정확하게 얘 잔존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. 제가 현재 적어도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3 정도 되더라. 예를 들어서 그 정도에 대한 시험 성적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리유즈 ESS 구성을 할 때 BMS가 이 비슷한 놈들도 밸런싱을 해요. 그래서 밸런싱의 능력을 또 믿고 한 83 정도 되더라. 그 신뢰도 뭐 예를 들어 90 몇 프로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경제성만 더 나오는 방법을 하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어떤 영역에 적용되었어야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게 있고 앞서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리유즈도 탄소 중립과 관련이 있습니다. 뭐냐 이 리유즈란 영역이 없었으면 바로 리사이클링으로 가야 됩니다. 리사이클링 가면 바로 이제 어쨌거나 폐기라는 단계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폐기 지연이란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. 폐플라스틱에서 실을 뽑아서 가방을 만드는 이제 블랙야크 케이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리유즈 배터리도 바로 폐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영역에다가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탄소 배출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유즈의 하나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수급 관련된 사항은 원래는 이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 반납을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2021년 6월부터는 지자체 반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민간 거래가 될 거예요. 민간 거래. 그 민간 거래가 될 때 물론 이런 큰 단위로 이렇게 거래도 되겠지만 그 안에서 보면 실제로 그 어떤 개인 간의 거래, 근데 보험회사가 이제 뭐 차 파손된 것들을 내서 탈거한 부분의 거래. 그래서 우리 소위 당근마켓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. 당근마켓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단 여기에 그게 있겠죠. 누군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뭐 너무 모르는 거를 그냥 사기는 불안하잖아요. 그 배터리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한 우리가 뭐 인증 중고차 같은 그런 개념 그런 시장들이 곧 나오지 않겠냐. 그리고 뭐 저도 뭐 전기차 산업협회를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수급은 민간 수급하고 뭐 공공 수급 이런 것들이 조금 혼용돼서 아마 그 민간 영역들이 꽤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7월 5일 날 그 포항에 이제 그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. 준공을 했고 그 공장 주변은 아까 뭐 앞서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 잼이라고 하는 이제 리사이클링하고 GS 건설 어제 저도 이제 그 준공식 착공식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공장 안에서 이제 보면 리유즈 ESS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배터리 진단하는 이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소에 들어가는 규모로 이제 지금 다운사이징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기차 정비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환경 그 두 가지가 이제 저는 이제 뭐 향후 전기차 올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일단 뭐 저희가 그 공장을 거기다 하고 확장하는 방향, 거기서 이제 뭐 리유즈 ESS 쪽은 ESS 아니고 골프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로 어플리케이션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제 진단하는 부분은 뭐 꼭 리유즈로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제 운행하는 단계에서도 아마 그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정비 이런 쪽에서 많이 필요를 합니다. 많이 필요를 다 알겠는데 배터리만 모르겠다는 게 정비업계하고 보험업계하고 중고차업계 얘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 계속 확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. 뭐 지역에 있는 뭐 정비소라든지 뭐 그런 쪽하고도 좀 협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예.